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중 경기 FA컵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였는데요. 에버튼 홈구장 구디슨 파크로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 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버튼 쪽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메이션은 4-3-1-2 포메이션으로요. 에버튼이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BT 스포츠에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에버튼의 선발 라인업이다 라고 보여준 포메이션이었는데, 정작 경기에서는 어떤 포메이션이 나왔냐? 수비형 미드필더로 데이비슨과 데쿠레를 썼고요. 그 앞에 시그루손을 넣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그루손을 넣고, 양쪽에 이오위와 히치알리송을 넣고, 전방에는 칼버트 루인을 썼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맨유와의 경기 하고는 완전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였는데요.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3미드를 쓰면서 아주 수비적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홈에서 있는 경기에서 투미드를 쓰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선제골은 먼저 먹혔지만은 전방부터 압박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풀백들이 전방까지 올라가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방 압박을 잘 해줌으로써 칼버트르의 동점골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외에 좀 더 위협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전방을 압박하는 에버튼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 상황에서 탈압박을 풀어냈다 하면은 에버튼에게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전반전에 그런 상황이 조금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그때마다 공의 움직임이 이 가운데 C존에서 앞으로 주는 패스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C존에서의 패스보다 조금 더 넓게 A존이나 D존으로 아주 넓은 사이드 쪽으로 공을 보내면서 원톱이 달려와서 그 공을 잡고 사이드를 뚫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도는 해보면 어땠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아쉬웠던 거는 골을 토트넘 선수의 발 앞에 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충분히 뛸 거리까지 계산하고 그 앞으로 좀 패스를 줬으면 어땠나 싶은데, 다 발 아래 떨어지는 패스로밖에 주지 못했어요. 전반전에는 선제골을 토트넘이 넣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에버튼이 다 가져감으로써 전반전에는 3대2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무리뉴는 당연히 후반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첫 번째 변화로는 케인을 이른 시간에 투입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케인이 교체함과 동시에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이 부상으로 빠져나가고 콜먼이 나왔어요. 콜먼은 원래 풀백 출신인데 미드필더 윙 자리로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교체는 좀 공격적인 교체였고, 에버튼의 교체는 그렇게 공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콜먼이 풀백 출신인 만큼 좀 더 수비 경향이 조금 높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토트넘이 조금 공격적으로 올라왔고요. 에버튼은 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후반전 에버튼의 공격 형태는 선수비, 후역수비였습니다. 자주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콜먼이 풀백 자리까지 내려와서 수비하는 모습이었고, 완전 더 많이 내려앉는 이런 5-3-2 형태의 에버튼의 포메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인은 아직까지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이 나오니까 에버튼의 센터백 미너와 키는 케인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상이 완전 낫지 않은 케인이지만은 에버튼 센터백에게는 케인은 아주 좀 커다란 무게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케인이 전방에 나왔지만은 케인 바로 밑에 토트넘으로 치면 14존 위치의 선수 모우라가 24존에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14존이 계속 뭔가 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14존에서 누군가 케인에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케인이 공간을 열어놨을 때 그곳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모우라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모우라가 나가고 그 자리를 알리가 메꾸게 됩니다. 에버튼의 후반전 후반전 마지막 교체는 베르나르드의 투입이었는데요. 이오비를 빼고 베르나르드를 오른쪽 공격수로 투입시킵니다. 제가 봐온 베르나르드는 공격 위치보다는 중앙에서 돌파하는 위치보다는 좀 왼쪽 사이드에서 상대방 사이드를 조금 뚫는 역할을 좀 잘했던 선수로 기억하는데요. 처음 교체하고 나서는 오른쪽 중앙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허리케인이 골을 넣고 나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베르나르도는 왼쪽 사이드로 빠집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의 자리를 시글슨이 올라가서 메꾸죠. 후반 마지막 베르나르도의 위치 변화는 연장전 베르나르도의 골든볼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리는 어떻게든 이 수비수를 뚫어보려고 5명의 선수를 교체함으로써 공격 변화를 주었지만은 그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려앉은 에버튼을 상대로 토트넘에게서는 세트피스가 유일한 골 찬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반대로 에버튼은 선수 2명의 교체를 가져갔고요. 한 명은 어쩔 수 없는 칼버트로 인해 부상에 이은 교체였고, 나머지 하나는 전술적인 교체 베르나르도를 투입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120분 경기를 잘 뛰어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좀 잘한 선수들을 좀 꼽으라면요, 토트넘에서는 전 라멜라를 좀 꼽고 싶고요. 라멜라는 정말 전투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이 오지 않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고 공격으로 2선으로 그 다음에 1선으로 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수비에서도 수비 가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리면은 슈팅 찬스도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그런 시도도 했고, 또 골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에버튼 쪽에서는 저는 데이비슨을 뽑고 싶습니다. 데이비슨이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경기 출전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점점 출전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서 수비적인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진짜 많이 뚫어주고 커버하는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리고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에 공을 잘 뿌리는 이런 데이비슨이 에버튼 승리에 조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에버튼 대 토트넘 경기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